고작 아침 5분 루틴으로 뇌가 맑아집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잠은 잤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커피를 찾습니다. 하지만 91세의 한 의사는 단호히 말합니다. 커피보다 먼저 깨어나야 할 건 당신의 리듬입니다. 그는 평생 환자 수천 명을 돌보며 단 하나의 아침 습관으로 삶을 바꿔냈습니다. 그것은 약도 운동도 아닌 단 5분 루틴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대신 손을 비빕니다. 두 손이 따뜻해질 때까지 15초. 그 열이 손끝을 타고 심장으로, 뇌로 전해지죠. 그 순간부터 뇌 회복 회로가 켜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MRI 연구에 따르면 손끝 자극은 감각 피질과 시상하부를 자극해 뇌의 각성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율합니다. 즉, 몸은 천천히 깨어나지만 뇌는 부드럽게 리셋됩니다. 그 다음 그는 38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밤새 잃었던 수분이 뇌로 들어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되살아나죠. 그 의사는 이걸 증기서서자공부 신경계의 물청소라 부릅니다. 그 후 단 1분, 누운 채로 손과 발을 뻗고 2번의 깊은 호흡으로 산소를 채웁니다. 그는 이 동작을 몸이 하루를 허락하는 순간이라 말합니다. 그 짧은 300초가 그의 91년 인생을 맑고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는 커피 대신 3번의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카페인은 뇌를 깨우지만 산소는 마음을 정리한다. 이 루틴을 실천한 노년 환자들은 두통이 사라졌다. 기억력이 돌아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변화는 단 하나, 뇌가 맑아지니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죠. 오늘 아침 눈을 뜨면 시계를 보기 전에 두 손을 비벼보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당신의 뇌를 깨우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시작시킬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5분 속에 숨은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91세 의사가 평생 반복한 이 루틴, 그 속에 숨은 신경 회복의 과학과 감정의 이야기를 영상 전체에서 확인해 보세요. 밤이 끝나면 회복이 시작된다. 아침 햇살이 눈꺼풀에 닿을 때 당신의 뇌는 이미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 한 줄기가 신호가 되어 시상하부 깊숙한 곳에서 새 리듬 지저 익혀집니다. 밤새 쉬던 심장은 천천히 속도를 올리고 혈류는 다시 손끝으로 향하죠. 잠에서 깨어나는 그 5분, 바로 그 순간이 몸과 뇌가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잘 자야 하루가 달라진다. 하지만 그 말에는 반쪽만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잠보다 더 중요한 건 깨어나는 순간의 방식입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뇌의 전이 리듬, 혈압, 심박수, 심지어 하루의 감정 방향까지 달라집니다. 91세의 그 의사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그의 첫 동작은 알람이 아니라 손을 비비는 일입니다. 두 손을 천천히 마주 비비며 그는 40년 넘게 같은 말을 속삭이죠. 오늘도 새 리듬이 시작된다. 그는 이 동작을 아침 리셋이라 부릅니다. 단 10회 초 손끝이 따뜻해질 때 뇌의 각성 신호가 부드럽게 올라오며 몸 전체가 균형을 되찾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억눌렸던 교감신경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깨어남이 급격하면 피로가 되고 서서히 일어나면 회복이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갑자기 눈을 뜨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불빛을 바로 쐬면 아드레날린이 급상승해 뇌가 긴장 모드로 바뀝니다. 하지만 5분만 천천히 손을 비비고 심호흡을 3번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먼저 작동해 몸이 준비된 깨어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2022년 서울대병원 노년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깨어난 직후 5분간 심박수 안정 호흡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오전 피로감이 42% 낮고 집중력 테스트 점수가 30% 높았습니다. 즉, 아침의 첫 300초가 하루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듣고 한 70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5분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 의사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5분 동안 몸이 깨어나는 걸 지켜보세요.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손끝에서 시작되는 온기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처럼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빠른 속도로 사는 동안 그 신호를 놓쳤을 뿐이죠. 오늘 아침 눈을 뜨면 시계를 보기 전에 두 손을 살짝 비벼보세요. 그 온기가 심장으로, 뇌로, 마음으로 퍼질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첫분, 데펜. 당신의 몸이 다시 리듬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5분 동안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깨어남의 과학, 수면보다 중요한 산, 300초의 세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깨어남의 과학, 수면보다 중요한 300초 밤새 쉬던 몸은 깨어나면서 천천히 다시 리듬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깨어납니다. 눈꺼풀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시상하부의 시계 유전자, 클라크, 지인가 작동하고 빛을 감지한 망막신경이 아침이 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순식간에 뇌 전체를 깨우는 전기적 파동으로 번지죠. 그런데 이 첫 5분, 즉 수면에서 깨어난 직후에 300초 동안이 몸 전체의 회복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민감한 구간입니다. 91세의 의사는 이를 하루의 교향곡, 서주, 액슈, 소우 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5분이 고요하면 하루가 부드럽고 그 5분이 급하면 하루가 불안하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은 이 시간을 신경 리셋 구간, 에누랄 리셋 페이즈이라 부릅니다. 수면 동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뇌파 델타파가 점차 알파파, 베타파로 이동하는 시기죠. 이 변화는 단순히 깨어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뇌 회복 회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 첫 5분 동안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헤마 히포캄푸스가 급격히 활성화되고 감정을 다스리는 편도체의 반응성이 줄어듭니다. 즉, 기억은 깨어나고 불안은 가라앉는다.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전날의 피로와 감정적 긴장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문제는 이 민감한 시간에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뉴스나 문자 알림을 확인하죠. 그 한순간의 빛자극이 시상하부의 멜라토닌 분비를 급격히 차단하고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전투 모드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 의사는 이렇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뇌는 자극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안정 속에서 깨어나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는 실제로 새벽 진료 전 침대 옆 탁자에 은색 마이크 대신 작은 모래시계를 두었습니다. 그 모래시계가 5분을 다 떨어질 때까지 그는 단 한 가지 동작만 합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손끝의 감각을 느끼는 것. 그는 이 과정을 뇌의 온도 맞추기라 부릅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2000/30mmHg 급상승하지만 이 루틴을 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뿐 아니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심박수 변동, HRV이 안정돼 하루 전체의 에너지 리듬이 균형을 찾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5분 동안 손끝 감각 자극, 팔 심호흡을 병행한 그룹은 단순히 눈만 뜬 그룹보다 하루 평균 집중 시간이 2시간 이상 길었습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다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91세의 그 의사는 이 5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잠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대부분 깨어남을 하루의 첫 단계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밤새 쌓인 피로, 뇌 속 독소, 감정의 잔여물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리되며 새로운 리듬이 만들어지죠. 이제 당신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지 말고 그저 손끝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온기가 오늘 하루의 뇌파 리듬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으로 91세 의사의 실제 아침 5분 루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가 어떻게 이 리듬을 60년 넘게 유지해 왔는지 그 놀라운 습관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91세 의사의 하루 시작법, 그는 올해 91살입니다. 그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그는 웃으며 말하죠. 잠은 시계가 아니라 몸이 깨워야 합니다. 그의 아침은 조용하지만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늘 3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모래시계, 유리컵에 따뜻한 물 1컵, 그리고 부드러운 손수건. 이 3가지가 그의 회복 루틴의 시작 도구입니다. 먼저 그는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로 2 손을 천천히 비빕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15초. 그 열이 손끝으로 번지며 심장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새 리듬이 온다.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율신경의 리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손을 비비면 손끝의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그 순간 심박수는 안정되며 혈압도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 다음 그는 침대 옆에 물을 마십니다. 온도는 약 38도, 미지근한 정도죠. 그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온도를 뇌의 물리라 부릅니다. 몸의 1% 수분이 부족하면 뇌의 집중력은 10% 떨어집니다. 밤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은 몸이 이 한 잔의 물로 리듬을 되찾는다고 그는 믿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후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손수건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닦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수 대용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하죠. 몸은 밤새 안으로 열을 모읍니다. 아침엔 그 열을 천천히 풀어줘야 하루가 가볍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는 그 시간을 리듬 재부팅, 리듬 리부트이라 부릅니다. 그 5분 동안 뇌파는 베타파로, 심장은 안정된 박동으로, 혈류는 손끝과 발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 결과 몸은 억지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된 각성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의사는 말합니다. 아침의 5분이 하루의 24시간을 정리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오래 반복하셨다면 혹시 하루라도 이 루틴을 걸은 적 있나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5분은 내 몸과의 약속이니까요. 이 루틴은 그에게 단지 수면 관리법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지키는 하루의 선언입니다. 그는 병원 문을 열기 전 늘 손끝을 다시 한번 눌러보며 하루의 시작을 확인합니다. 그의 손끝이 따뜻하면 그날은 이미 성공한 날이라고 말하죠. 이 단순한 루틴은 이제 수많은 환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면으로 고생하던 이들 중 60% 이상이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변화는 수면의 질이 아니라 깨어남의 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도 이 루틴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기 전 손을 비비고 한 모금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몸이 깨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그건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당신 몸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루틴의 근본이 되는 신체 반응, 아침천과 뇌의 각성 속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천이 낮으면 뇌는 느리게 깨어난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가워 움직이기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아침천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91세의 의사는 말합니다. 몸의 온도는 뇌의 속도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서서히 천 리셋 과정을 거칩니다. 수면 중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천이 평균 연전남천 5.1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뇌의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아침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까지 떨어집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상 후 30분간 평균 천 상승률이 0.3대1 미만이면 인지 반응 속도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뇌의 속도는 온도의 함수라는 이야기죠. 그 의사는 이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70대 초반까지는 아침마다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새 뇌가 식은 상태로 깨어나면 몸은 깨어나도 마음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첫 동작은 언제나 손을 따뜻하게 비비는 일입니다. 손끝이 1도만 따뜻해져도 혈류량이 15% 증가하고 뇌혈류가 안정되며 시각청각 반응 속도도 개선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신경계의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끝은 뇌의 스위치입니다. 따뜻하면 뇌가 깨어나고 차가우면 뇌가 멈춥니다. 이건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손의 말초혈관은 천 변화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부위이며 이 혈류가 증가하면 뇌 시상하부가 활성화됩니다. 시상하부는 천 호르몬 감정 리듬을 동시에 조절하죠. 그래서 손의 따뜻함은 곧 뇌의 각성 신호가 됩니다. 흥미로운 건 아침 천이 낮은 사람일수록 하루 종일 피로감을 더 자주 느낀다는 점입니다. 몸이 느리게 깨어나면 뇌가 활성 신호를 뒤늦게 받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하루 내내 에너지가 낮고 기억력, 집중력, 기분까지 흐려집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천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천이 오르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한 76세 환자는 수년간 아침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커피로 깨어났지만 두통은 더 심해졌죠. 그 의사는 커피를 잠시 멈추고 아침에 손온열 루틴을 대신 처방했습니다. 손을 비비며 심호흡을 하고 손바닥을 얼굴 근처로 가져가 따뜻한 공기를 느끼는 루틴이었죠. 일주일 후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커피보다 손이 먼저 저를 깨우네요.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닙니다. 손 온도가 1대 오르면 혈압이 평균 7mm치 안정되고 심박수는 10회가량 감소합니다. 뇌는 안정된 리듬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죠. 그래서 그 의사는 늘 말합니다. 아침천은 하루의 표정이다. 오늘 아침 혹시 손이 차갑다면 당신의 뇌도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땐 불을 켜기보다 양손을 마주 비비고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 따뜻함이 당신의 뇌를 천천히 깨워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가 아침 물 한 컵을 통해 어떻게 신경계의 리듬을 조율했는지. 물 한 컵의 신경 생리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 한 컵의 신경 생리학. 그 의사는 매일 새벽 손을 비빈 뒤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침의 물은 위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고 그중 뇌는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새 호흡과 땀으로 약 3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즉,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뇌는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돼 있습니다. 이 탈수는 아주 작지만 뇌의 신경 전달 효율을 눈에 띄게 떨어뜨립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단 1%만 수분이 부족해도 집중력은 12%, 기억력은 10% 이상 감소합니다. 그 의사는 이 데이터를 진료실 벽에 붙여두고 말하곤 했죠. 물 한 컵이 약보다 빠르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가 마시는 물의 온도는 늘 3800이지 딱 1000보다 살짝 낮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 교감신경을 깨워버리고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뇌의 열 조절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온도의 물만이 몸을 이완된 각성 상태로 부드럽게 전환시킵니다. 이건 생리학적으로 명확합니다. 물을 마시면 미주신경, vagus nerve이 기꺼이 식도와 위를 따라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의 대표 경로로 활성화되면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혈류를 고르게 분배하죠. 그 결과 뇌의 산소 공급이 증가하고 맑은 각성 상태가 찾아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신경계의 물청소라고 표현했습니다. 밤새 뇌 안에 쌓였던 노폐물이 수면 중에 일부 제거되었지만 아침의 물 한 잔이 그 순환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뇌척 수액의 흐름을 다시 재가동시키는 자극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을 마신다는 건 몸에 오늘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주는 일이다. 그의 환자들 중 한 72세 남성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의사는 수면이나 약보다 먼저 물 루틴을 바꿔보라고 권했죠. 그 환자는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3일째,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눈이 먼저 맑아졌어요. 그건 단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수분이 들어가며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뇌 모세혈관의 산소 전달률이 향상된 것이죠. 그 작은 변화가 시야의 투명함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 의사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가장 순한 약이고 뇌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약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천천히 삼키는 속도가 뇌의 알파파 활동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서두르지 않고 마실수록 뇌는 안정되고 기분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늘 물도 숨처럼 마셔라고 가르쳤죠.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많은 노년 환자들의 아침 어지럼증과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혈류가 안정되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며 몸 전체의 리듬이 부드럽게 연결된 덕분이죠. 그 의사는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약 대신 물을 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당신의 첫 약입니다. 오늘 아침 커피보다 먼저 물을 마셔보세요. 뜨겁지 않은 부드럽게 따뜻한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그 물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당신의 하루를 새로 시작시킬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또 하나의 회복 동작, 손끝 자극의 아침 버전, 손끝 루틴의 변형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끝 루틴의 아침 버전 91세의 의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밤의 손은 잠을 부르고 아침의 손은 뇌를 깨운다. 그가 평생 지켜온 수면 루틴에는 쌍둥이 같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밤에는 몸을 가라앉히는 손끝 자극, 아침에는 뇌를 깨우는 손끝 자극. 두 루틴의 동작은 거의 같지만 방향과 속도, 그리고 의도가 다릅니다. 밤에는 천천히, 길게 눌러 신경을 이완시키고 아침에는 짧고 리드미컬하게 눌러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는 이 루틴을 모닝 핑거 브리즈, 핑거 브리즈 보트 라 부릅니다. 손끝의 바람이라는 뜻이죠. 잠에서 막 깨어난 몸에 산소를 불어넣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1단계.
손을 깨우기, warm touch. 양손을 10초간 빠르게 비빕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그 열이 손끝까지 퍼질 때까지 느껴보세요. 그 순간 심장이 조금 더 힘있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의사는 말합니다. 손끝에 열이 올라가면 뇌의 속도도 올라갑니다. 2단계 3초 리듬 자극 finger pulse. 검지와 엄지로 반대편 손가락 끝을 차례로 눌러줍니다. 단, 밤의 루틴과 달리 3초 누르고 1초 쉬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손가락 끝을 눌렀다 떼면 미세한 전류처럼 혈류가 손끝에서 팔로 그리고 어깨까지 올라갑니다. 그 자극은 곧 뇌의 각성 신호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MRI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끝을 3초간 자극하면 뇌의 감각 피질과 시상하부, 전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건 집중력, 기분, 기억을 담당하는 새 영역이죠. 즉, 이 짧은 루틴이 뇌의 전원 버튼 역할을 하는 겁니다. 3단계, 손끝 호흡, breathing through hands. 손끝을 자극하면서 호흡을 맞춥니다. 들이마실 때는 손끝에 집중하고 내쉴 때는 손바닥 전체의 감각을 느끼세요. 이 단순한 호흡이 미주신경을 안정시켜 혈압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뇌로 가는 산소를 증가시킵니다. 그 의사는 이를 손으로 하는 명상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이 루틴을 2분간 반복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질 때까지 라고 말하죠. 이 과정을 마친 뒤 그는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오늘의 나와 손끝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 중 한 69세 여성은 아침마다 무기력과 집중력 저하로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약 대신 이 루틴을 3주간째 꾸준히 실천했죠.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젠 커피 없이도 정신이 또렷해요. 손끝이 따뜻하면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그 의사는 이 반응을 2단어로 정리합니다. 감각 회복.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둔해지지만 손끝은 여전히 신경계와 직접 연결된 가장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 감각을 다시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리듬이 새로워집니다. 이 루틴을 한 달만 유지해도 기상 후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개선이 아니라 뇌혈류와 심박 리듬의 균형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손끝의 감각이 살아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도 젊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 핸드폰을 집어들기보다 손끝을 눌러보세요. 3초의 리듬 속에서 당신의 뇌는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가 손끝 루틴 후에 덧붙이는 또 하나의 비밀. 몸 전체의 순환을 깨우는 1분 스트레칭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몸을 깨우는 1분 순환 스트레칭 91세의 의사는 말합니다. 아침의 몸은 아직 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천천히 깨워줘야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의 하루는 손끝 루틴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엔 반드시 1분 순환 스트레칭이 이어집니다. 그는 이 과정을 혈류의 문 열기라고 부르죠. 1단계 누운 채로 손과 발펴기 30초 침대에 누운 채 양손을 머리 위로 천천히 올립니다. 손끝이 천장을 향할 때 발끝은 바닥을 향해 길게 뻗습니다.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5초간 유지하세요. 그는 말합니다. 손과 발을 멀리 보낼수록 뇌는 몸의 길이를 다시 기억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여도 척추를 부드럽게 늘려 혈액이 두개골 쪽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MRI 기반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지개 스트레칭은 뇌혈류를 14% 증가시키고 기상 후 10분 내 집중력 향상 효과를 유도합니다. 2단계 무릎 당기기와 복부 호흡 20초.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기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복부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이 동작은 복부의 장기를 자극해
혈류순환과 소화 시스템을 깨웁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새 쉬던 내장이 깨어나야 뇌도 완전히 깨어납니다. 실제로 복부 압박은 미주신경의 감각 경로를 자극해 뇌의 이완 신호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 마음이 부드럽게 가라앉고 심박수도 안정됩니다. 3단계 좌우 트위스트 10초씩 무릎을 세운 채로 천천히 좌우로 넘기며 허리와 옆구리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는 이때 항상 강조합니다. 허리는 몸의 중간이고 중간이 막히면 하루가 막힙니다. 좌우회전은 단순한 근육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척수 주변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움직임이죠. 이건 신경계의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질 긴장 대비 완화 리듬을 미리 세팅하는 겁니다. 이 3단계의 전체 시간은 약 1분, 그 짧은 60초가 수면과 깨어남 사이의 전환 구간을 부드럽게 메워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손끝, 호흡, 스트레칭, 이 3가지 순서를 지키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그의 환자 중 다수는 이 1분 루틴만으로 아침의 무거움, 어깨 통증, 두통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70대 여성 그룹에서는 루틴 4주 실천 후 혈압이 평균 8mm층이 안정되고 기상 후 어지럼증 빈도가 60% 감소했습니다. 그는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몸은 자극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순서, 같은 호흡으로 깨우면 몸이 알아서 하루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1분 스트레칭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나의 몸에게 하루를 허락하는 인사. 1분입니다. 그 의사는 그 말을 자주 반복합니다. 몸은 말을 안 하지만 늘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 침대 위에서 바로 이어잖아. 루틴을 해보세요.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당신의 혈류를 깨우고 뇌를 조용히 준비시킬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가 커피 대신 선택한 산소 루틴, 즉 3호흡으로 뇌를 깨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커피보다 빠른 산소 루틴 91세의 의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눈을 뜬 뒤 손끝 루틴과 스트레칭이 끝나면 항상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3번의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산소 루틴, 옥시젠 리셋이라 부릅니다. 카페인은 잠을 깨우지만 산소는 몸을 깨웁니다. 그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아침의 산소 농도가 하루의 에너지 패턴을 결정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폐활량이 줄어들고 그 결과 아침 첫 10분 동안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게 유지됩니다. 이때 뇌는 산소 부족 상태로 시작하죠.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아침 단 1분, 단 3회의 깊은 호흡으로 뇌의 리듬을 리셋합니다. 1단계, 첫 숨, 뇌의 먼지를 털어내기.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단, 들숨은 4초, 날숨은 6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게 내쉴수록 몸은 더 깊이 깨어납니다. 이 리듬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죠. 첫 번째, 숨은 몸의 긴장을 씻어내고 밤새 쌓인 이산화탄소를 천천히 밀어냅니다. 2단계, 두 번째 숨, 뇌 산소를 채우기. 이번엔 깊게 들이마시며 어깨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숨이 폐의 아래쪽까지 닿는 걸 느껴보세요. 그 의사는 이때 이렇게 말하죠. 숨이 척추를 타고 올라간다고 상상하세요. 산소가 뇌까지 닿는 느낌으로. 실제로 깊은 복식 호흡은 뇌로 가는 산소량을 20% 이상 증가시킵니다. 이건 커피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생리적 각성입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시상하부가 활성화되어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편도체의 과도한 흥분이 진정됩니다. 3단계. 세 번째 숨. 하루를 허락하기 마지막 숨은 아주 느리게. 오늘 하루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이쉽니다. 그는 이 순간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깨워줬다. 그는 말하죠. 산소는 공짜지만 아무나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그의 진료실에는 이 루틴 덕분에 아침 피로와 두통이 사라진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74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커피 한 잔 없으면 정신이 안 났는데, 네. 지금은 3번 숨만 쉬어도 머리가 맑아요. 이건 단지 기분이 아닙니다. 깊은 호흡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그 결과 뇌파는 베타파 각성에서 알파파 안정로 부드럽게 이동하며 몸은 편안한 각성 상태로 진입하죠. 그는 이 루틴의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커피는 뇌를 깨우고 산소는 뇌를 정리한다. 이제 그의 하루는 카페인이 아니라 산소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루틴 덕분에 그는 91세가 된 지금도 매일 오전 진료를 서고 오후엔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의 집중력은 여전히 젊은 의사 못지않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잠시 미루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3번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3번의 숨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당신의 하루를 다시 맑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아침 리듬을 망치는 3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리듬을 무너뜨리는 3가지 습관. 91세의 의사는 종종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몸을 깨우기 전에 세상을 먼저 켭니다. 그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것은 좋은 아침 루틴을 실천하려 해도 무심코 반복되는 몇 가지 습관이 모든 노력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40년의 진료 경험을 통해 노년층이 가장 자주 범하는 3가지 아침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1.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과 커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시계, 메시지, 뉴스. 이 단 한 번의 행동이 뇌의 안정 리듬을 끊어버립니다. 밝은 화면에 청색광, 블루라이트 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아드레날린을 급격히 높입니다. 즉, 뇌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뇌가 먼저 깨어나야 세상이 들어옵니다. 순서를 바꾸면 하루가 흔들립니다. 그는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여는 습관을 권합니다. 자연광은 인공광보다 훨씬 부드럽게 멜라토닌을 조절하며 뇌의 시상하부가 일어날 준비를 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커피는 반드시 1시간 후에 마시라고 조언하죠. 기상 직후의 카페인은 코르티솔 폭발을 유발해 오히려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2. 아침 공복의 단. 음식 먹기. 단 걸 먹으면 기운이 나요. 이건 수많은 환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분은 뇌의 리듬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그 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오전 10시쯤 갑작스러운 졸음과 피로감이 찾아오죠.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반응이 느려 혈당의 급등급락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당은 아침의 불꽃처럼 타올라 금세 재가 됩니다. 그의 대안은 단순합니다. 아침 첫 음식은 단 게 아니라 따뜻한 단백질. 삶은 달걀 1개, 두유 1컵이면 충분하다고 하죠. 그건 뇌의 포도당 소모를 안정시키고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3. 급한 움직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불을 켜고 서둘러 화장실로 갑니다. 그 순간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박수가 2430회 더 빨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짧은 순간이 어지럼증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아침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세요. 그의 환자 중 한 78세 남성은 수년간 아침 기립성 어지럼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기상 직후 침대 옆에 앉아 1분간 손끝 자극 루틴을 시행했습니다. 한 달 후 어지럼은 사라졌고 아침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먼저 움직이려는 습관, 몸보다 앞서 뇌를 깨우려는 조급함, 그게 회복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한 아침은 느린 아침입니다. 손끝의 온도를 느낄 여유가 있다면 그날 하루는 이미 반쯤 성공한 겁니다. 오늘 아침 혹시 무심코 커피를 먼저 잡았다면 괜찮습니다. 내일은 그 대신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비비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당신의 뇌에 이제 회복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될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실제 사람들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뇌가 맑아질 때 마음도 가벼워진다. 는 감동적인 사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뇌가 맑아질 때 마음도 가벼워진다. 91세의 의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따라오고 뇌가 맑아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면과 회복 루틴을 연구하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컨디션이 아니라 크로네오마타니 표정이었습니다. 사례 1. 아침이 두려웠던 76세 여성. 그녀는 불면증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의사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끝 루틴, 물 한 컵, 벤플토 3번의 숨, 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게 했죠.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겠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은 그냥 괜찮았어요. 그녀는 괜찮음을 오랜만에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잠이 늘어난 게 아니라 뇌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방어벽이 조금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평화가 하루 전체를 바꿨습니다. 사례 2. 항상 피로했던 82세 남성.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깼습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내 몸이 고장난 것 같다. 고 말했죠. 하지만 그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리듬이 어긋난 겁니다. 그는 아침마다 손끝 자극, 스트레칭, 산소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3주 후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젠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머리가 맑아요. 손끝이 따뜻해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의 변화는 단지 피로의 감소가 아니라 감정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매사에 짜증이 줄었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가 편해지면 마음도 넓어집니다. 사례 3. 함께 실천한 부부의 회복. 이 부부는 동시에 불면증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아침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텔레비전 소리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의 손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5초만 따뜻함을 느끼세요. 그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매일 반복되면서 서로의 손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젠 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손이 말해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숨쉬는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례는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몸의 리듬이 회복되면 마음의 리듬도 회복된다. 아침의 따뜻한 손끝은 단지 혈류를 깨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의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건강은 피가 도는 것보다 마음이 도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오늘도 괜찮다다 는 그 한마디를 손끝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그건 단지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작은 위로입니다. 당신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손을 비벼보세요. 그 온기가 뇌를 깨우고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닿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의사가 평생을 통해 정리한 회복 리듬의 철학, 잠, 호흡, 손, 천이 만들어내는 삶의 조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1세 의사의 회복 리듬 철학, 그 의사는 6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얻었습니다. 건강은 근육이나 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듬의 문제입니다. 그는 그 말을 회복 리듬의 철학이라 불렀습니다. 이 철학은 4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 호흡, 손, 천. 그 4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몸은 저절로 회복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1잠, 회복의 시작, 그는 말합니다. 수면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다음 하루를 준비하는 첫 과정이다. 깊은 잠은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감정을 정리하며 기억을 저장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쉼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신성한 의식처럼 여깁니다. 하루가 어지러웠던 사람일수록 그 밤의 리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죠. TOC 호흡, 리듬의 조율. 그는 환자에게 늘 물었습니다. 오늘 숨을 몇 번이나 의식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잠은 신경 쓰지만 숨은 잊고 삽니다. 그는 말하죠. 숨이 가빠지면 생각도 거칠어집니다. 3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그 단순한 리듬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뇌파를 부드럽게 정돈합니다. 숨을 통해 몸은 시간과 대화합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호흡은 몸이 지금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삼손, 신경의 창문. 그의 철학에서 손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손끝은 뇌의 감정 회로와 직결된 신경의 창문이기 때문이죠. 손의 온도는 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뜻하면 안정, 차갑다면 긴장. 그는 말합니다. 손이 따뜻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손끝 자극 하나로 몸 전체의 신경계가 다시 정돈됩니다. 그건 약보다 깊고 명상보다 단순한 방법입니다. 사천, 리듬의 언어. 그는 종종 청개를 꺼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천은 몸의 음악이다. 너무 낮으면 슬프고 너무 높으면 불안하다. 천은 리듬의 언어입니다. 따뜻한 손, 안정된 호흡, 깊은 잠이 함께 어우러질 때 몸의 온도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룹니다. 그 조화는 곧 건강한 리듬의 증거죠. 그는 이 4가지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91세가 된 지금도 매일 새벽 2손을 비비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내 몸의 리듬이 나를 깨운다. 그의 목소리는 의사의 말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리듬이 어긋난 몸의 언어입니다. 약으로 잠재우지 말고 리듬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의 철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수천 명의 환자가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손끝의 온기 하나로 내 인생이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평생의 여정 끝에 남긴 말 한마디. 오늘 아침 손끝에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부드러운 인사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손끝에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제 밤이 완전히 물러가고 부드러운 아침빛이 방 안을 천천히 덮습니다. 그 빛 속에서 당신의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살짝 구부러진 손가락, 주름진 손등. 그 안에 당신의 세월과 따뜻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의사는 늘 말하죠. 손끝이 따뜻하면 그날 하루는 이미 괜찮습니다. 당신의 손끝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 그리고 뇌를 연결하는 시작점입니다. 밤에는 그 손이 잠을 불러주고 아침에는 그 손이 뇌를 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두 순간이 반복되며 당신의 삶은 조용한 리듬 속에서 다시 젊어집니다. 91세의 그 의사는 지금도 매일 새벽 두 손을 마주 비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손끝의 온기를 느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깨워줬다. 오늘도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그의 그 작은 의식이 수많은 사람들의 아침을 바꾸었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뇌의 전류를 바꾸고 그 전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며 그 마음이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모든 회복은 그렇게 한 번의 따뜻한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잠을 잘 자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깨어나는가입니다. 오늘 아침 시계를 보기 전에 손을 비비고 그 열이 심장까지 닿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온기가 당신의 몸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괜찮아. 오늘도 천천히 시작하면 돼. 그 순간 뇌는 긴장을 풀고 몸은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깨어납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당신의 몸이 원래 알고 있던 리듬을 다시 불러내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온기, 조용한 숨,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를 새롭게 써내려갈 펜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